네, 안녕하십니까. 앞에서 그 발표하시는 분이 왜 자기가 발표했더니 다 많이 나가시냐는데 저도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좀 부담 없이 저도 해보겠습니다. 타이틀을 이제 디지털 인프라를 지키는 양자 안전 하드웨어 보안 모듈 너무 힘들죠. 그래서 나가실 때는 딱 한 가지만 머릿속에 두시고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상근이라고 하고요. 저희 회사는 이제 KQC, 코리안 퀀텀 컴퓨팅이라는 회사입니다. 잠깐 회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한 3가지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뭐 당연히 이제 퀀텀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퀀텀 컴퓨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프라스트럭처뿐만이 아니라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것까지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소프트웨어만 개발하는 회사도 아니고 하드웨어만 하는 회사도 아니고 인프라를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이제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으로 하는 것이 이제 양자 컴퓨팅 쪽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리서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또 야심차게 하고 있는 것이 AI 인프라스트럭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엔비디아 H200을 이제 대량으로 구매해서 이걸 이제 저희가 인프라를 만들었고 이제 서비스는 이제 7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제 2가지가 있고요. 이제 이게 이제 퀀텀 컴퓨팅인지 해서 창이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방패에 해당되는 게 이제 퀀텀 시큐리티인데 저희가 이제 이 회사에 걸맞게 소프트웨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같이 하는 이제 조금 멋있는 말로 이제 심바이어릭 이제이라고 이제 공생하는 관계죠. 그래서 이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같이 하는 이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최근에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오늘 뭐 또 딴 것도 더 나오긴 했는데 저희가 퀀텀 컴퓨터를 사용해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이제 이거는 이제 연구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부산 도시철도 배차라든가 아니면 2차 전지 아니면은 이제 뭐 이런 약품 이런 개발들을 퀀텀 컴퓨터를 사용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2028년, 2029년 사이에 부산에다가 이제 그 IBM 퀀텀 컴퓨터를 언프렘으로 이제 가지고 들어와서 설치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저희 부스에 오시면 좀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사실은 앞쪽에서 말씀하신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앞쪽에서 굉장히 잘 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약간 빨리빨리 하고 저희가 뭘 하는가를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사이버 공격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요. 대부분이 피싱 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53.2%가 피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유출 뭐 이런 것들 대부분이 다 사용자의 인증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뭐 인류의 절반은 굉장히 좀 타이틀을 굉장히 과하게 쓰셨는데 비밀번호가 160억 개, 16 빌리언. 이제 이것이 한 번에 된 건 아니고요. 그동안 축적된 거를 다 봤더니 한 160억 개의 비밀번호가 유출됐다. 그러니까 뭐 비밀번호 유출됐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비밀번호를 만약에 모든 시스템에 다 다르게 쓰시는 분은 없다고 생각해서 대부분 다 자기가 알고 있는 번호를 재생산하고 하다 보니까 비밀번호가 되게 이제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이런 그 피싱이 가능한 인증은 이제 지금 그만 좀 하자.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왜냐면 뭐 이제 온갖 것들 다 뭐 PQC를 한다, 뭘 한다 하면서도 사실 끝에 가면은 아이디 패스워드 쓰고 이제 조금 더 해봐야 한 2차 인증 정도 해서 이제 근데 2차 인증도 피싱이 가능합니다. 그 피싱이 가능한 2차 인증이 있고 피싱이 가능하지 않은 2차 인증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OTP형 이제 이런 것들은 다 피싱이 가능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피싱이 가능하지 않은 인증을 썼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피싱이 불가능한 뭐 패스워드를 안 쓴다든가 아니면 모바일 인증 앱에서도 뭐 패스키를 쓴다든가 아니면 이제 뭐 아주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하드웨어 보안키를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피싱이 불가능한 거를 쓰기 시작하면 특별히 그래서 뭐 회사에서 데이터를 관리하시는 분이라든가 뭐 그 고객사의 이제 고객의 데이터를 관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내부의 인사 관리라든가 아니면 뭐 그 어카운팅 쪽 이런 재무 쪽에 있는 데이터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피싱이 가능한 인증을 쓰고 나서 안 털릴 거라고 생각하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싱이 불가능한 인증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양자 컴퓨터랑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더 이건 빨리 지나갈 텐데요. 뭐 구글 연구팀에서는 양자 컴퓨터로 RSA를 금방 깼다. 이제 뭐 보통 요즘에 저희가 쓰고 있는 프론티어 이런 그 미국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로 만 년 걸릴 것이 뭐 자기네 그 사이프리스라는 칩인데 그걸 썼더니 30분 만에 깨더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는 RSA 암호를 해석하는 방법을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데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어닐러를 써가지고 양자 컴퓨터를 풀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RSA 아까 좀 전에 전에 많이 들으셨을 텐데 RSA랑 ECC가 초토화 된다. 이거 어떡하냐? 그럼 이제 보통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럼 RSA랑 ECC가 뭔데? 왜 어디에 쓰는데? 아까 세션에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그래서 암호 통신의 인증서라든가 아니면 뭐 문서의 무결성을 인증하는 인증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공인인증서 개인은 이제 공동인증서라 그래가지고 요즘에 안 쓰는 추세지만 실제로 법인에서는 수많은 법원에서는 아직도 공인인증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다 공인인증서를 써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는데 비밀키를 교환할 때 ECC 같은 거 써가지고 교환한다. 아니면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암호화폐.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얘기가 많은데 그 블록체인 자체가 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안전하다고 보고는 있지만 블록체인과 뇌가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비트코인이란 비트코인과 뇌가 연결되는 이 부분이 ECC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도 모르게 제 그 원장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공개 키를 가지고 풀면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 어카운트가 없어지는 경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RSA랑 ECC가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서 이제 문제가 된다 해서 모든 통신, 금융, 다음에 IT 인프라가 붕괴 위기가 있다. 이제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화인데요. 보이지 않는 위험. 왜 이걸 썼냐면은 그러면 이제 그건 뭐 양자 컴퓨터가 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HNDL 뭐 말도 어렵죠. 핸들도 아니고 아무튼 그 Harvest Now, Decrypt Later라는 공격입니다. 뭐냐면은 난 모르겠고 지금 데이터를 다 쌓아놓을 거야. 데이터 스토리지는 요즘 많으니까 그래서 다 쌓아놓고 있다가 그 다음에 내가 양자 컴퓨터가 되는 그때 한번 꺼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탈취가 돼도 사실 탈취가 됐는지 얘기를 안 하니까 모르죠. 그냥 비밀리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해서 인사 기록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에 대한 것들은 대부분 거의 한 10년씩 가기 때문에 이제 이게 가시권에 들어왔다. 그래서 빨리 양자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에너지 섹터라든가 아니면 이커머스, 헬스케어, 온라인 뱅킹, 그다음에 디펜스 이쪽에 다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젠가는 이게 가장 무서운 단어잖아요. 언젠가는 탈취가 돼서 나올 것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보이지 않는 위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떡하냐? 아까 또 들으셨겠지만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이제 PQC라는 알고리즘이에요. 우리가 우리말로는 이제 이거를 양자 내성 알고리즘이라 부르는데 양자 컴퓨터로도 안 풀리는 암호 수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것이 작년 같은 경우 미국에서는 스탠다드가 됐고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알고리즘을 선택을 했고 이제 표준은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쯤엔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기존의 암호가 했던 방식을 거의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지만 알고리즘만 바꾼다면은 훨씬 더 나아지지 않겠냐. 뭐 그렇다고 간단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것이 이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또 보여주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그 양자내성 암호로도 전환 로드맵이에요. 35년까지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국가정보원에서 나온 자료인데 근데 미국은 이제 30년이면 대부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내셔널 시큐리티 메모랜덤 NSM-10이라는 것이 이제 요번 트럼프 정부가 아니라 지난 바이든 정부 때 나왔던 백악관에서 나온 그 행정명령이에요. 2035년까지는 모든 것을 다 바꿔라. 그래서 RSA는 2035년에는 더 이상 쓰지 않겠다. 이제 이런 뜻이고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긴급성에 대한 막연한 인식이 부족이 있어요. 뭐 아직은 좀 멀었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거나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써야지 전환이 가능하지? 뭐 어디부터 손을 대야지?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RSA ECC 열심히 쓰고 있는데 뭐 암호가 뭔지는 몰라도 쓰고 있는데 이거 호환성 때문에 굉장히 가다가 어떤 서비스가 중간에 중단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런 투자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부터 손을 댈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어려워하고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보여주셨지만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국회기관도 민간 업체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좀 전에 했었던 그 LG U+를 포함해서 세 개의 지금 이제 전환 프로그램이 오래 있었는데 이것이 맨 밑에는 찾을 수가 없어서 못 썼습니다. 이 대부분 하시는 일이 PKR 하시거나 TLS를 하시거나 VPN을 하시거나 데이터 설명을 하시거나 TLS 이렇게 이런 식의 이제 그 알고리즘이나 시스템이나 이코시스템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PQC를 쓰는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다는 못하겠죠.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인프라를 만드는 것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룰 오브 트러스트라는 거예요. 이게 룰 오브 트러스트. 그러니까 트러스트의 뿌리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룰 오브 트러스트라는 게 뭐냐를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말이 없어서 신뢰 루트라고 썼습니다. 이게 영어 어렵죠. 그래서 그냥 한국말로 하시면 이 신뢰는 이 모든 이 어떤 그 보안 시스템의 가장 근본이 되는 기본적인 신뢰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양자 전체, 양자가 아니더라도 보안 시스템 전체를 다 내가 신뢰하고 있는데 이 신뢰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맨 밑에 있는 룰 오브 트러스트가 확보가 됐느냐 안 됐느냐가 이것이 기반입니다. 거기서부터 다 이제 그 트러스트가 파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뭐 보여주신 것 같이 여러 가지 위변조, 방조, 뭐 사용자 인증, 암호키, 고요한 이런 여러 가지 버그들이 있는데 이 ROT, 룰 오브 트러스트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HSM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걸 하드웨어 시큐리티 마줄 이렇게 부르고요. 하드웨어 시큐리티 마줄은 뭐 양자 전에도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룰 오브 트러스트가 없는 보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것을 물리적으로 격리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안전한 암호화 연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자 보안도 양자 보안이 되는 HSM이 있어야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화려하게 많이 해놨는데 룰 오브 트러스트 확보가 안 됐다. 그러면 그거는 사상두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진정한 그러면 양자 안전을 보장하는 룰 오브 트러스트는 뭐냐? 이제 그래서 질문을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으니까 한 두 가지만 얘기하겠는데요. 자, 이제 HSM을 쓰실 때 한번 좀 생각하실 때 기존에 있는 HSM 플랫폼을 그냥 재활용해가지고 거기다가 PQC 알고리즘을 얹었냐? 그거는 사실 룰 오브 트러스트 확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프라스트럭처가 양자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처음부터 완전하게 그 PQC, 그러니까 PQC를 기반으로 새롭게 설계된 HSM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QRNG를 사용해서 뭐 다 해야죠. 근데 QRNG 하나만 딱 사용해 놓고 우리는 이것만 됐으니까 한번 사용해 봅시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미국은 이제 미국 표준 현재 쓰고 있으니까 아직 한국은 표준화가 안 돼서 이 PQC 알고리즘에 대한 PIPS 140-3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냐 이렇게 하나라도 여기서 노가 나오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질문은 저희 그 부스에 있으니까 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제품은 이제 5세대 HSM이고요. 양자 내성 알고리즘,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나 크라우드 HSM이 가능하고 크립토 질리티라는 거는 이제 크립토 알고리즘이 새로 생기면은 바로바로 업데이트 할 수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제로트러스트랑 최신 인증 기술, 핍스 인증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 제품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게 카나다에 있는 회사랑 같이 이제 파트너십을 맺어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박스는 이제 카나다 걸 가져오지만 여기서 저희가 솔루션을 얹고 로컬라이제이션을 하고 이제 다른 것을 연계해서 이제 설명을 좀 이 제품을 이제 저희가 판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자전 해야 되는데 도대체 뭐가 힘들어? 뭐부터 해야 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한 거는 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HSM은 ROT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PKI 솔루션이 있어야 되고 데이터 설명 솔루션인데 이건 다 소프트웨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자 기반의 사용자 인증 요 네 가지가 되면 완벽하게 사용자 인증 그러니까 양자 보안이 전환할 수 있는 기본 키트로 뭐 더 많겠죠. 하지만 기본적인 키트로 이것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PQC HSM과 PQC 사용자 인증 방식을 사용해 가지고 데이터 유출에 아주 굉장히 효과적인 방지를 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어나운스하는 거는 12주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상담을 해봐야지 알아요. 복잡하면은 더 걸릴 수도 있고 간단하면 조금 걸릴 수도 있는데 12주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어서 상담을 하고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네 가지 제품을 이렇게 섞은 걸 패키지로 해서 한번 POC를 해보시면
이게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분야가 3개가 있고 12주 프로그램 가실 때 12주 프로그램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